계속해서 서유기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초기에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이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가져온 역사 사실을 제재로 한 장편소설이 바로 서유기입니다. 현장은 28살 때 장안을 출발해서 무려 17년 동안 걸려서 정관 19년 1월에 장안으로 다시 귀환하였는데 그동안 거친 나라들이 100여 개나 되고 그리고 그가 가져온 불교 경전의 개수는 600여 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은 자신이 보았던 이역의 기후, 풍토, 언어와 습관 등을 기록해서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유람기로 펴내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역의 기후나 풍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불교를 포교하는 목적으로 점점점 민간에서 윤색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오승은이 몇백 년간 민간에 유전되어 오던 당나라 승려의 서천추경 전설과 화본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의 백해본 서유기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유기도 오승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의 민간에서 유전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고사들이 윤색되고 그리고 점점 성숙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서유기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유기의 풍자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유기의 공간을 살펴보면 도교와 불교의 세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교의 신인 태상노군, 옥황상제, 불교의 신인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등 그 외에도 용왕, 염라대왕 같은 민간의 신이 섞여 있으면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세계가 천상계라고 하면 그 아래에는 요계와 정령, 인간으로 이루어진 현상계가 또 있습니다. 요계와 정령, 인간으로 이루어진 현상계는 현실 세계의 추악하고 황당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처와 도교의 신들로 이루어진 천상계는 높이, 멀리 있는 그 자체로도 통치계급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오공은 천상계와 현상계를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면서 그 기존의 질서를 다 파헤치고 깨뜨리고 도교와 불교의 신들을 골탕 먹입니다. 손오공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은 개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계속 봉건 질서를 유지해왔던 도덕관념, 기존의 윤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도전하는 저항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유기의 풍자성인 것이죠. 이어서 요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제지는 앞서 삼국지연이나 서유기가 좀 익숙했던 것과 달리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청나라 강희연간의 포송룡이란 사람이 엮은 기담집, 괴담집입니다. 이 책은 총 431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짤막짤막한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제지의 뜻을 정확히 풀이하면 요제에서 기록한 기이한 이야기란 뜻일 텐데 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이한 일을 기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제지에서 요제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요제는 작가 포송령의 서제명입니다. 작가 포송령은 청나라 산동 사람이지요. 조상은 대대로 산동 지방의 명문 거족이었지만 점차 가세가 기울어서 부친 포반은 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포송령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의 급제에서 집안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리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거듭 실패하지요. 31살부터는 혼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70살에는 과거를 포기하고 귀향하여서 75세 별세합니다. 저작으로는 요제지휘와 요제문집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제지휘는 작가 포송령이 기록한 기이한 이야기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송령은 평소부터 기괴한 이야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억해놓고 또 기록해놓았다고 하죠. 포송령의 취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일설에는 포송령이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장판 앞에서 행상을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20살 무렵부터 모아온 원고들을 전부 정리해서 40년에 걸쳐 탈고한 셈이죠. 포송령이 60세 되던 때에 요제지휘가 첫 번째로 탈고되고 책으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송령은 요제지휘의 서문에서 귀신과 요괴를 묘사하여 사람의 지위를 한층 높이고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들을 베어 뼈를 잘게 나누리라. 잠옷 의미심장한 말을 썼는데 요제지휘의 신기한 이야기 가운데 인생과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기이한 이야기들의 모음집인 요제지휘를 지금까지도 많은 중국 사람들이 찾고 즐겨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제지휘는 중국 소설의 장르상 지괴소설로 분류됩니다. 지괴소설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기이한 이야기, 괴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소설이죠. 그 가운데 제재는 귀신, 여우, 신, 신선, 환술, 요괴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변신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동물이 사람으로, 사람이 동물로, 또 다른 사물로 다양하게 변신하는 신기한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요제지휘는 중국인들의 꿈이 그리고 현실의 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오가면서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융합하며 형성한 판타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상상하고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탁했던 꿈과 희망들이 녹아있는 상상미학의 결정판이 이 요제지입니다.